22년 그 지옥의 채권장을 가볍게 벗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채권이 부진할 경우 현금으로 도망가는 옵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호.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 2023년 3월탄, 갑자기 제목이 채권이 주식에게 앞선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동적 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섞은 전략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냥 기존 원래대로 같은 자산 배분의 수익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MDD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죠. 이 16개 전략 중에서 9개 전략을 켈러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HAA라는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BAA 공격형 전략. 그 4개 공격 자산이 있고 7개 방어 자산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 최강 전략이기는 한데, 근데 이 전략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켈러씨가 BAA를 조금 이제 완화한, 좀 더 심플하게 만든 HAA라는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건 조만간 제가 올릴 거고요. 얘는 2월에는 선진국 주식이 있었거든요. 이화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월에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3월에는 현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얘가 지금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이 지금 좀 횡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좀 빠른 전략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2.1%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이에요. 제가 만든 전략인데, 이거는 장이 좋으면 듀얼 모멘텀 전략을 쓰고 안 좋으면은 채권 동적 자산 배분을 쓰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하락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듀얼 모멘텀 전략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장으로 보고 있는데, 하락장에서 채권으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2월에 손실이 비교적 적었고 올해에도 2.1% 수익이 나는 전략입니다. 내 전략이에요. 예호 잘 되고 있다. 네, 근데 물론 저는 이 전략뿐만이 아니라 요 전략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동적 자산 배분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달러가 좀 올랐네. 그거를 좀 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VAA 전략이고요. BAA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최강 전략 중에 하나였고 저도 한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BA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갈아탄 거죠. 얘도 100% 현금으로 넘어갔어요. 선진국 주식 이화가 이제 2월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3월에 다시 현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BAA랑 거의 비슷한 종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듀얼 모멘텀 전략을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좀 빠르게 만든 전략인데, 얘가 21년에 최강이었고 22년에 폭망했고요. 23년에도 5.1% 수익을 내가지고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SCG라는 선진국 소형주가 2월에 많이 까이는데도 불구하고 1, 2월에 합쳐가지고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시 23년에 슈퍼 전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듀얼 모멘텀 전략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AGG라는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데 얘는 좀 별로였습니다. 얘가 별로였기 때문에 올해 수익은 0.6%에 불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전략, BA 중도형 전략인데, BA 공격형 전략은 상승장에 딱 한 개 종목만 투자를 하는데, 이 친구는 상승장이 6개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실적이 좋았나?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얘가 2월에 3.5% 까여가지고 올해는 마이너스 3.3%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2월에 깨진 후에 3월에 100% 현금으로 전환을 했고요. 2월에 보면 화려하게 뭐 금, 하이힐드, 미국 소형주, 유럽주, 일본주, 개로국주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 DAA 전략은 카나리아 자산이라는 혁명적인 컨셉을 도입한 전략인데요. 얘도 2월에는 이런 데 투자를 하다가 3월에는 현금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보시다시피 2월에 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빠른 전략들이 3월에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얘도 그래서 올해 좀 죽을 좀 쓰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빠른 전략들이 1월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승장을 못 먹고 2월에는 야 상승장이래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깨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고요. 근데 또 보면은 빠른 전략이 느린 전략을 앞서가는 그런 구간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략과 느린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전략, 메타 전략, 알로케이트 스마트 자체 전략인데, 이 사이트에서 폴로우하는 전략이 7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가고 상관성이 적고 그 변동성이 작은 10개의 전략을 선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의 전략이 평균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나라는 걸 보는 건데, 2월만 해도 현금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그게 지금 63%로 크게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선진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선진국 주식, 금, 요런데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3월
3월에 현금 비중을 늘려라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은 특히 이런 빠른 전략들 또 동적 자산 배분한테 전반적으로 딱히 안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9번째, PAA 전략. 이 전략은 켈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전략은 안전자산이 IEF였어요. 미국 중기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이 전략이 망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2월에는 미국 중기채 비중이 67%였고 나머지는 살짝 이런 데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별로 이제 수익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3월에는 100% 미국 중기채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지만 미국 중기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A 전략이 제가 보기엔 좀 불안전한 전략입니다. 10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얘는 2월엔 75% 현금, 25% 금이었는데 이제 100% 현금으로 넘어가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현금 비중이 좀 더 커졌습니다. 종합 듀얼 모멘텀은 좀 덜 움직이는 느린 전략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PA 전략도 좀 느린 전략인데 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안전자산이 IF라 현금 옵션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11번째 전략, RAA 가장 느린 전략 중에 하나죠. 올레더 전략은 조금 계산한 전략인데 조금 계산을 했는데 얘는 현금 비중이 원래 이론적으로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이 전략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한 번도 현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도랑 매우 비슷한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월에는 그래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2월에는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도 얘도 어쨌든 플러스 3.8%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느린 전략의 수익이 빠른 전략보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빠른 전략은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자 바로 직전에 빠지고 하락장 바로 직전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느린 전략은 계속 그냥 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12번째 전략, AA 전략은 리소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초창기 동적자산 배분 전략인데 얘는 2월에는 금 비중이 되게 높았고 그 다음에 유럽 주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 3월에는 특이하게 일본 주식을 45% 담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 비중도 좀 축소됐죠. 60에서 35% 축소가 되었고 국제 부동산 RWX가 뜬금없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다른 전략들과 좀 결이 다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1월에 왕창 벌었다가 2월에 왕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2%로 달리고 있고요. 13번째 전략은 LAA 전략.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데이트한 전략인데, 업그레이드한 전략인데, 얘도 이론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에는 왕창 벌고 2월이 깨져가지고 지금 플러스 2.9%입니다. 그리고 FAA 전략. 켈러시가 최초로 만든 전략이죠. 2012년에 만든 전략인데, 22년에는 이 전략이 수익이 제일 높았습니다. 23년은 어떨까? 1월까지는 되게 잘 나갔는데, 2월에 망하면서 마이너스 2.8%로 들어왔고요. 왠지 제일 추측컨대 이 전략은 2023년에는 바통을 다른 전략한테 넘겨줄 것 같습니다. 얘는 2월에는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원자재에 투자를 했는데 많이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가 빠지고 현금이 33% 들어와 있습니다. 네, GTA 전략 가장 최초의 동적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이죠. 2011년에 만들어진 전략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얘는 지금 2월에는 현금 비중이 20%인데 60%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진국,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얘도 올해 그럭저럭 가고 있고요. 그럭저럭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요 전략에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죠. 얘는 채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 또는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전략과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오히려 현금 비중이 66%였는데 33% 줄어들고 개도국 채권에서 하이힐드 채권도 투자를 하라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얘도 그래서 올해 수익이 좀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2월에도 거의 안가였습니다. 호호 잘 되고 있다. 저도 이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보면은 채권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TLT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가 31% 까였고요. 미국 중기채도 15% 까였고 물가 연동채도 12% 까였고 회사채는 18% 그리고 잡채권은 13% 까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얘네들이 부활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22년이 까인 것보다는 훨씬 덜 부활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채권 동적 자산 배분은 채권이 안 좋으면은 채권도 다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도망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22년에 마이너스 1.8%로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22년에는 채권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채권을 팔고 현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22년에 마이너스 1.8%, 23년에도 플러스 2.1%. 그래서 22년 그 지옥의 채권장을 가볍게 벗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채권이 부진할 경우 현금으로 도망가는 옵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 모멘텀. 최근 12개월 동안에 그래서 가장 잘 나간 전략이 바로 이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최근 12개월 동안에 베스트 넘버 1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FA, GTA 전략, BA 공격형 전략,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얘 그리고 얘만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지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이 확실히 좀 어렵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22년 지옥장을 그래도 그럭저럭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6개 전략의 평균 수익이 1, 2월에 빠르 빵 %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이 오르는데 조정을 받고 이럴 때는 그냥 6040 올레더 연고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익이 좀 더 높았고요. 물론 아직 2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강한 1월 후에 조정이 와가지고 수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3월에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대전환한 빠른 전략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정적 자산 배분 느린 전략들이 빠른 전략들 대비 좀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동적 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1, 2월에 1위는 가속 듀얼 모멘텀, 그 다음에 RAA, LAA. 얘는 좀 한 중간 정도의 전략이고 얘네 둘이 굉장히 느린 전략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도 느린 전략이고 채권 전략 한 중간 정도 되는 전략입니다. 빠른 전략들이 없죠. 다 느리고 중간 전략들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뭐 늘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